히말라야 산맥 등적은 인간의 한계에 대한 도전이다. 그럼 경마 배팅의 한계는 삼상승 고배당 단통적 중 우리도 그 한계에 도전한다. 히말라야. 네, 안녕하십니까, 강타쌤입니다. 자, 오늘 금요경마가 이제 추석 휴장 이후에 처음으로 시행이 돼서 했었는데 의외로 어렵죠. 야, 경마가 뭐 생뚱맞은 마필들이 좀 들어오면서 저는 상당히 어렵게 경마를 했던 것 같아요. 오래간만에 경마를 해서 그런지 좀 감각도 좀 떨어진 것 같고, 또 생뚱맞은 마필들이 많이 입상을 해가지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오늘 금요경마가 상당히 낯설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좀 어려웠고, 그렇기 때문에 내일 토요경마는 어떻게 시행이 될지, 서울경마 쪽은 어떻게 시행이 될지 궁금한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토요경마의 내용은 안정과 배당이 골고루 양상될 수 있는 흐름인데, 오늘 금요경마도 그렇듯이 내일도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의외로 배당이 삼삼하게 터질 가능성도 내포를 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강타쌤이 선정한 토요경마 승부처는, 자, 토요경마 승부처입니다. 자, 서울경마 승부처는 4경주, 5경주, 11경주, 그 다음에 제주경마 승부처는 4경주와 6경주, 서울경마 승부처는 4경주, 5경주, 11경주이고, 제주교차 승부처는 4경주와 6경주, 자, 이렇게 선정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녹화 방송으로 시행이 되는데 라이브 방송만 하면 정지를 먹으니까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벌써 2번이나 정지를 먹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녹화 방송으로 시행을 한다는 점, 자, 양지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 오늘 토요제 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진장 어렵다, 안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3번, 4번, 6번, 8번, 10번. 그럼 뭐 이것만 해도 2번, 3번, 4번, 6번, 8번, 10번이 입상이 가능하다면 총 12두 중에서 6두가 입상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경주예요. 그러니까 무진장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일단 드러난 능력으로는 얘가 6번이 성실인어가 선행을 간다고 해서 강력하게 팔리는데,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얘가 선행을 갈 가능성은 있기는 합니다만 압박구도로 갈 가능성이 높아서 선행을 갈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고 있고, 또 선행을 간다고 해서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하게 만드는 마필이라서 6번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한번 띄워본 마필이라서 그런지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번이 에코스타 같은 마필도 굉장히 초반이 빠릅니다. 초반이 빠른 말이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마필들도 6번을 압박할 가능성도 있고 4번이 또 안쪽에서 선행을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6번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고, 반대로 4번 에코스타 같은 경우에는 2차 주금 시 선행을 나서고도 의지 보이지 않으면서 꾹 잡고 기승을 했던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릅니다. 굉장히 빠른데 선행을 밀지를 않고 그냥 꾹 참고 그냥 잡고만 탑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력을 숨기는 듯한 모습이 역력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4번 에코스타 같은 마필은 배팅권에 한번 안착을 시켜보고 싶고, 자, 4번은 안고 간다. 자, 그 다음에 3번 학산 소드라는 마필인데, 요 마필도 2차 주행금 시 걸음이 좋아지기는 했으나 종반 전력 지출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정확한 능력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4번, 3번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보여줄 수 있고 6번에 대해서는 약간은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4번, 3번은 배팅권에 안착을 시키고, 또 한 마필은 바로 이 8번 연동스타라는 마필이 있는데, 전 구간 최선 추진을 하지 않아 정확한 능력 파악이 어려우나 잠재력을 상당히 비축한 모습이기 때문에 8번도 안 팔리기는 합니다만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니다.
자, 그래서 저는 바닥에 4번, 3번, 8번을 배팅권에 바닥에 깔고 가서 이번 경주에서는 전혀 덜덜하게 팔리는 요주의 마필을 충마로 선정을 해서 3복승을 가볍게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1경주는 무진장 어렵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건 틀으면 못 맞히는 경주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주는 조금 배팅을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2경주입니다. 전력 미숙의 신마와 현곤 성장 마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인데, 일단 뭐 선행은 외곽 게이트이긴 합니다만 10번이 벌교 봉봉이라는 마필. 자, 10번 벌교 봉봉이 지난번 경주시 데뷔전에서 보여줬던 선행력은 10번 벌교 봉봉이 상당히 우수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선행의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종반 탄력을 보여줄지 여부가 관건이긴 합니다만, 지구력에 대한 검증이 안 된 마필이기 때문에, 물론 선행을 갔을 때와 안 갔을 때의 지구력의 차이는 현격하게 날 수도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배팅권에서 뺄 수 있는 마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더군다나 뭐 수용조교까지 빡세게 하고 나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게이트가 외곽이라는 점이 조금 불안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안쪽 게이트에 2번이 크리소스톰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불안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또 2번을 가져가고 예를 들어서 10번을 뺄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10번은 가져가는 것이 그래도 원칙이지 않느냐. 저는 10번은 가져가 보고 싶은 마필이에요. 그래서 좀 가져가 보고 싶고, 안쪽 게이트에 4번 3종 스파이더라는 마필이 있는데, 배팅의 충마로는 이놈을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고개가 조금 높은 것이 단점이긴 합니다만, 고개만 내려간다면 잠재력 측면에서는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해주고 싶은 마필입니다. 그래서 4번 3종 스파이더라는 마필은 상대적인 배팅권의 충마를 인정을 해보고 싶은 마필이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는 마필.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4번을 상대적인 충마로 인정을 하고 전개 이점을 갖고 있는 10번까지도 어느 정도 안고 가보고 싶은 경주. 자, 다음은 토요제 3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편성에서는 7번 라이브 스타라는 마필. 그래도 뭐 7번이라는 말이 그래도 데뷔 이후 2번의 경주에서 순차적인 경주력 성장을 보여줬던 마필이고, 기본적으로 선행력이 나름 우수합니다. 그래서 선입 최적 전개가 보장되어 있고 종반 탄력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7번 라이브 스타는 상대적인 충막감으로 읽어줘도 무방하지 않느냐. 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저는 7번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지만 이번 경기는 후착에서 터질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담고 있습니다. 인기마로 팔리는 4번 금빛 파워라든지 8번 한항산 전기라든지 이런 유형의 마필들은 저는 안 보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의외의 마필들이 선전을 하면서 배당을 후착해서 안고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7번 이 라이브 스타의 후착은 혼전 양상의 구도로 봐주고 싶은 경주다. 그래서 7번은 인정을 하지만 4번, 8번과 같은 여타 인기마들은 가감하게 자르고 후착에서는 어느 정도의 이변의 가능성을 엿보고 싶은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1경주로 넘어갑니다. 일단 2번, 3번이 상당히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예요. 자, 2번 거승태자라는 마필입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데뷔 후 2번의 경주에서 선추인 여부도 동반 상승을 하면서 파워감이 상당히 보강이 된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라 2번 거승태자는 상대적인 충막감으로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고, 여기 3번 천하무적이라는 신마인데 1차 주행검사 때는 다른 마필들이 넘어가자 무서워서 그랬는지 가만히 서 있습니다.
뛰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고 2차 주행검사 때는 선행을 나서서 종반 지구력 2%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어도 나름 잠재력을 비축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사실상 2번 거승태자와 3번 천하무적 이 두 마필이 상대적인 우위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2번은 뭐 상대적인 충만을 인정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3번 같은 마필들은 10만에서 이게 이 1차 주행검사 때 여타 마필들이 붙어버리니까 말이 놀래가지고 뛰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은 조심을 해야 되거든. 더군다나 선행을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선행을 못 갈 것 같으면 얘가 선행을 못 가고 선입을 서버리면 상당히 불안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 마필에 대해서는 사실상 후착에서는 어느 정도의 이변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편성이 아니냐. 그렇지만 지금으로서는 상대적인 우위로 봤을 때는 2번 거승태자와 3번 천하무적을 조금 세게 보긴 합니다만 2번 외에는 모든 마필들이 좀 불안 요소를 안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경주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경주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4경주입니다. 자, 오늘 강타쌤의 토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인 소주값 승부처입니다. 자, 오늘 강타쌤의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딱 3마리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기마 중에서는 3번 비상벨은 가져갑니다. 자, 3번 비상벨. 그래도 마필 단체로만 놓고 본다면 근간에 꾸준한 경기력 상승을 보여주다가 지난번에 살포시 조정을 거치면서 아쉽게 3착을 차지했던 마필인데 이번에도 선취인여 모두 동반 상승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출전마 중에선 가장 안정적인 전력으로 봐주고 싶은 마필이에요. 자, 그래서 상대적인 충막감으로 저는 3번을 인정을 하고 들어가고 나머지 2두인데 딱 3마리만 갖고 가서 할 건데 나머지 2두는 모두가 배당으로 가져갑니다. 자, 나머지 2두는 모두가 배당으로 가져가서 이번 경기는 딱 3마리만 갖고서 전승식 적중을 기대해보고 싶은 삼복 단방, 삼상 두방으로 때려보고 싶은 소주값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2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편성에서는 배당말을 하나 이야기를 할게요. 차라리. 왜냐하면 6번은 인정을 하고 가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6번은 누구나가 어느 정도 상대적인 우위를 봐서 6번은 인정을 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해서는 뭐 인정을 하고 가고 또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니까 당연히 6번은 안고 가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봐줄 수가 있으니까 뭐 얘는 제껴놓고 나머지 마필 중에서 배당마 하나를 가져갑니다. 바로 5번 강호세계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은 사실상 지난번 경주 때 경주력의 급상승을 끌어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마필인데 의외로 전혀 능력 발휘를 하지 않았던 마필인데 요번에는 지난번 경주 때 걸음에 물꼬를 터놓은 마필이라 요번엔 선취인 여부도 동반 상승의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배팅권에 뭐 무조건 안착을 시켜보고 싶은 마필이에요. 자, 오늘 금액경마에서 전현준이하고 가경남이 이런 애들은 거의 뭐 아예 승부가 없었던 애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요경마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여부가 관건이지만 총력 승부만 한다면 5번 강호세계는 배당의 메리트는 충분히 있고 자력으로도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마필이라서 자, 이 마필도 최적 선입 전개 후에 종반 탄력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번 경시 배당권 전력으로 5번 강호세계는 W 마필로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보고 싶은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번 경기는 6번과 5번을 어느 정도 기준 마권으로 인정을 한다는 얘기네요. 자, 여기에 나머지 한 마필도 배당마로 가져갑니다. 자, 그래서 6번을 제외하고 나머지 마필들은 모두 배당으로 해서 딱 3마리만 갖고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5경주. 자, 마계부 승부처입니다. 자, 이번 토요제 5경주는 마계부 승부처입니다. 자, 요번 경주도 딱 3마리만 가져갑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3마리. 자, 일단 기본적으로 6번 벌교 스태미나라는 마필은 벌교 데스티노라는 마필은 저는 안 봐요. 자, 6번이라는 말은 사실상 근간 2번의 경주에서 점진적 경주력 성장을 보여줬던 마필이긴 한데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기복마 패턴을 갖고 있다는 점이 1차적으로 안 보는 이유고 두 번째로 안 보는 이유는 능력이 2%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고 뭐 전개상 선행을 갈 수 있는 말도 아니고 종반 뚝심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래저래 뭐 포지션적인 측면에서도 부각이 될 수 없는 마필이라 저는 인기권 전력이지만 6번은 가감하게 자르고 갑니다. 자, 그리고 그나마 인기마 중에서 배팅권에 하나 안착을 시키는 마필은 바로 4번 머스키 클리버라는 마필입니다. 자, 데뷔 후 2번의 경주에서 선취인연 모두 동반 상승하는 그림을 그려줬던 마필로 자, 이번 경주 시 선행도 갈 수 있고 선입 최적 전개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마필이에요. 자, 그런데다가 지난번에 선전을 했던 우승을 차지하고 이번에 승급전을 맞이하고 있는 말인데 지난번에 선전을 했을 때 당시도 선행이 아닌 선입으로 자, 우승을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그 여세를 몰아서 이번에도 거리가 1400으로 늘어났지만 한 번도 선전의 메리트를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라 4번 머스킵 클리버는 배팅권에 안착을 시킵니다. 자, 그래서 요번 5경주 마계부 승부처는 딱 3마리만 가져갑니다. 자, 여기 충마는 배당마를 충마로 놓고 때리고 인기마 중에서는 4번 머스킵 클리버를 담통으로 때리고 들어가고 나머지 한 마필도 실질적인 능력마를 가져가서 딱 3두만 갖고 제대로 된 중고배당 단통을 기대하는 마계부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편성은 이 배당말은 충마로 놓고 때리는 경주예요. 배당말은 충마로 놓고 때려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뭐 아주 배당말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인 능력말을 놓고 때린다는 표현이 오히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7번 전농체고 자, 인기마 중에서는 뭐 7번 전농체고는 단통으로 때리고 들어가는 마필인데 근강윤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점진적으로 꾸준하게 소폭 지속적인 경주력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난번 경주 때 우수한 취입력을 보여줬다면 이번에는 향상된 선행력과 더불어 기존의 우수한 취입력을 베이스로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서 7번은 당연히 인정을 하고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번은 인정을 하고 가고 8번 당산보스가 팔리는데 난 얘가 왜 인기 많은지 모르겠어요. 난 8번이 왜 인기 많은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지난번 경주 때 급상승된 전력을 보여주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그 능력 자체가 이번엔 조정 하강이 불가피해 보이는 마필이라 8번은 인기권 전력이지만 가감하게 잘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저는 8번에 대해서는 완전히 회의적인 마필이고요. 반대로 인기권 전력 중에서 7번 전용체거는 단통으로 때려보고 싶고 자, 충마 자체를 실질적인 능력마로 가져가서 삼복 세방으로 때려보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6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편성도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인데 자, 먼저 배팅의 축은 9번 그대만 있으면이란 마필입니다. 자, 데뷔 전 발주가 늦었지만 이후 추진력 살려 선행을 나서고 종반 취입력도 우수한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이전째는 뭐 더욱더 나은 경쟁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보여 배팅권에는 뭐 당연히 안착을 시켜보고 싶은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3번 거센 빅맨이란 마필입니다.
자, 요 마필도 직전 대비 부중이 4kg가 늘어난 것이 다소나마 불안 요소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건강휴식 꾸준하게 경제력 상승을 이끌어왔던 마필이라 이런 유형의 마필들은 사실상 부러질 때 부러지더라도 계속 가져가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기는 9번, 3번을 기본 마건으로 인정을 하고 가는 마필들인데 여기에 한 마리 붙이는 말은 배당마로 가져갑니다. 여기에 한 마리를 더 붙이는 말은 배당마를 가져가고 딱 3마리를 갖고서 전승식 적중을 기대해보고 싶은 경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4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경주는 재테크 승부처입니다. 자, 제주교차 4경주 재테크 승부처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일단 2번 이치디바인, 그 다음에 3번 색달미소, 그 다음에 4번 돈마맨 이상 3두를 바닥에다 깔고 갈 수 있는 승부처예요. 그러니까 요 3마리를 강하게 인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2번 이치디바인, 3번 색달미소, 4번 돈마맨을 바닥에다 깔아놓고 충마는 전혀 안 팔리는 배당마를 대가리로 놓고 자, 역으로 능력마를 바닥에다 깔고 공략을 해보고 싶은 승부처, 바로 재테크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7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7경주. 자, 일단 이번 경주도 1번 글로벌 타임과 9번 슈퍼 블루문, 이거 뭐 당일 대끼리로 팔릴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는 그런 경주예요. 자, 어찌됐든 1번 글로벌 타임입니다. 공백 이후 근간 2번의 경주에서 직지전 휴장 이후에 치렀던 경주에서는 선행력의 우수함을 보여줬고 지난번 경주 때는 우수한 또 추임력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1번 글로벌 타임이라는 마필은 공백 이후 근간 2번의 경주에서 선추임력 모두 겸비한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라 이번 경주 시에도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 높아 충막감으로, 상대적인 충막감으로 읽어준다면 1번 글로벌 타임을 읽어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9번 슈퍼 블루문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근간에 꾸준하게 경제력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나름 우수합니다. 자, 그래서 선입전개가 가능하고 종반 탄력 측면에서도 상대적인 우위를 보여주는 마필이라 9번도 인정을 하고 가는 마필이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도 1번, 9번을 기준 마건으로 인정을 하고 나머지 한 마필만 붙이면 되는 경주. 자, 다음은 제주교차 5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경주도 딱 3두만 갖고 때려보는 경주인데 이번 경주는 사실상 조금 깨름칙한 구석이 있는 경주죠. 6번 흑호아랑과 7번 천상 화신이라는 마필이 3등급만데 이게 둘 다 레이팅이 60입니다. 레이팅이 60이다 보니까 한계 레이팅에 걸려가지고 지금 부중도 둘 다 60kg를 달고 있어요. 그런데 6번 흑호아랑은 건강휴식 꾸준하게 높은 부족을 달았던 마필이고 반대로 5번 천상하시는 이번에 직전 대비 5.5kg라는 가부중을 달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랬을 때 두 마필 중에서 7번은 조금 불안할 수도 있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선행과 선입으로 오가는 마필이에요. 7번 같은 경우는. 그런데 지난번 경주 때는 선입전개를 펼치면서도 경주력의 상승을 이끌었던 마필인데 거리가 늘어난 1200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문제는 취임력의 우수함을 보여주는 가운데서 선전을 했던 마필이라 과연 이번 경주시에도 또 한번 선전을 할지. 자, 하지만 뭐 능력으로만 놓고 오면 안 될 이유는 없지만 이 편성에서 불안하다면 요 7번이 약간의 불안한 요소는 있다. 불안한 요소는 있고 반대로 6번 흑호아랑이라는 마필은 그래도 건강경주시 뭐 59, 60, 59 계속 달았던 마필이고
근간 4번의 경주에서 상당히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마필 중에서는 아무래도 6번 흑화랑이 조금 더 센 느낌을 갖고 있다. 하지만 둘 다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고 가지만 불안하다면 7번이 조금 불안할 수 있다라는 거, 요 점만 착안을 하고 접근을 해보시고 나머지 한 마필만 가져가서 딱 3두루만 공략을 해보고 싶은 경주. 자, 다음은 토요제 8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경기는 3번 최강골드라는 나름 충막감의 마필이 버팅기고 있는 경주예요. 자, 이 편성에서는 뭐 3번 최강골드는 군계 일학이다. 자, 지난번 경주 때 약간의 공백기를 갖고 재검대 모습이 상당히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더니만 실전에 들어가서 1700경주에 출전을 했어도 우수한 선행력과 더불어 종반 탄력 겸비한 모습을 보여주며 멋지게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인데 이번에도 강축이라고 할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3번 최강골드는 강력한 축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후착에서는 오부지게 터진다 쪽으로 갑니다. 자, 저는 솔직히 이번 경기석에서 10번 원더풀 웰스도 안 보는 말이고 11번 강철전사도 안 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3번은 인정을 하지만 10번, 11번 같은 인기마들은 모두 잘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후착에서는 와장창 터질 수 있는 그런 경주라서 2두를 가져가는데 2두 모두 배당말을 가져가고 10번, 11번과 같은 인기마들은 가감하게 배팅건에서 자르고 들어가는 그런 마필들이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6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경기는 유튜브 승부처입니다. 자, 유튜브 승부처입니다. 자, 일단 3번 1단고는 능력상의 어느 정도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으로 판단을 해보고 싶고 그 다음에 4번이 강화의 챔프도 가져가 보고 싶어요. 자, 직지전 재검 때 상당히 우수한 경주력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지난번 실전에서 걸음이 안 나왔던 마필이거든요. 그러면 이번 경주에서는 다시 한번 이 재검 때 우수했던 걸음이 폭발할 가능성을 내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3번, 4번은 바닥권에 무조건 안착을 시키고 들어가는 말이다. 자, 그렇다면 충만은 이번 경시 실질적인 능력만을 배팅에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하고 나머지 한 마필까지 배당만을 가져가서 자, 이번 경기는 3복 3방으로 때려보고 싶은 유튜브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9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경주도 딱 3마리만 가져갑니다. 자, 일단 선행을 갈 수 있는 5번 펠로 알토와 실질적인 능력마라고 할 수 있는 3번 디아노. 요 5번, 3번이 저는 기본 막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마필은 인정을 하고 나머지 한 마필도 실질적인 능력마를 가서 요번 경주는 상당히 안정적인 선에서 마무리가 될 공산이 높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 자, 다음은 토요제 10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경주도 딱 3마리만 가져가는데 자, 1번 큐피드이십니다. 지난번 경주 때 경주력의 급상승을 끌어내었는데 근간 5번의 경주에서 모두 선행으로 1승을 한 마필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도 게이트에 이점을 안고 있고 또 선행력도 지난번에 소폭 조정을 거쳐서 이번에도 선행을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금강교시 선행을 나서서 계속적으로 경주력의 상승을 이끌어냈던 마필이라서 이번에 선행을 못 간다면 모를까 또 한번 선행을 간다면 1번 큐피드에선 배팅권의 충만을 인정을 해도 무방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마필이라 1번은 배팅에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합니다. 자, 여기서 한 마리를 더 소개를 시켜드릴 것 같으면 바로 11번 K드래곤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일단 게이트가 외곽이고 데뷔 후 2번의 경주에서 모두 선행으로 1승을 했던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과연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안쪽 게이트에 1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행을 못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면 1이 선행을 가고 그렇다면 11번이 K드래곤이
승급전을 맞이해서 선입전개를 펼치면서 입상에 성공을 하겠느냐 이 부분인데 이건 좀 물음표가 있죠. 게이트도 외곽이고 그런데 이 마필 자체의 나름 사이즈는 상당히 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마필이라서 이번 경기는 의외로 무슨 특징을 갖고 있느냐면 선행력이 우수한 마필들이 선입이 아직 검증이 안 된 건 사실이지만 요들 마필들 즉 선행력 우수마들이 취입력도 우수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번 경기의 특징은 전개상의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자, 그래서 1번과 11번은 저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보고 싶은 그런 마필들이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지 11경주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승부처인 빅토리 승부처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승부처 빅토리 승부처입니다. 자, 일단 3번 유돌풍이라는 마필은 여타 인기마 중에서 유일하게 제가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보고 싶은 마필이에요. 자, 그런데 이번 경주의 특징은 2등급 경주입니다. 2등급 경주는 제가 레이팅을 보는 유일한 등급이라고 얘기를 했죠. 왜 그러냐면 여기 8번 매직 포션 같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능력으로는 대가리입니다. 그런데 요번에 21주 만에 출전하고 있죠. 그 다음에 58kg 달하고 있죠. 그 다음에 지난번에 2등급에서 처음으로 뛰어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8번 매직 포션이 안 간다고 해서 전혀 이상할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2번 매직 포션이 1등급에 올라가서도 선전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요 부분에 대한 물음표가 있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굳이 이 마필을 지금 58kg를 달고 무리할 필요가 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이제 4세 고sem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마필들은 승부를 안 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이걸 잘랐어요. 그런 이유로. 근데 그게 맞지 않을지 모르잖아. 그런데 재검 때 모습은 나쁘지 않았거든. 좋았거든.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은 사실상 어려운 거잖아. 능력상으로는 대가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 마필이 1등급에 바로 올라가겠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거잖아. 레이팅이 지금 79점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그런 의미에서 잘랐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인기마 중에서 3번 유돌풍 하나만 그래도 배팅권에 안착을 시키고 8번을 잘랐기 때문에 나머지 2두는 바닥에 깔고 가는 2두도 모두 배당마로 가져갑니다. 요 2두도 배당마로 가져가고 인기마 단통으로는 3번 유돌풍을 가져가고 축마 자체도 저는 배당마를 가져가 보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경주. 그래서 이번 경주는 2등급 경주로서 어느 정도는 승부 의지 여부에 따라서 입상 여부가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이번 경주의 특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는 빅토리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타쌤이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자, 내일 모든 분들이 건승하시길 바라겠고 저 역시도 현장에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강타쌤 물러갑니다. 충성! 자, 수고하셨습니다. 강타쌤 물러가겠습니다. 히말라야 산맥 등적은 인간의 한계에 대한 도전이다. 그럼 경마 배팅의 한계는 삼상승 고배당 단통적 중 우리도 그 한계에 도전한다. 히말라야 산맥